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으로 풀어내는 자치경영의 비전. 오늘은 가야산과 푸른 낙동강 그리고 참외하면 생각나는 곳입니다. 성주군을 찾았습니다. 오늘 김한곤 군수님 모시고 성주군의 다양한 환경 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인터뷰에 앞서서 환경TV 시청자들과 지역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환경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주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주 군수 김한곤입니다. 우리 성주는 유구한 문화 역사와 낙동강, 가야산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간직한 고장이며 또한 전국 최고의 명품 참외를 생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살기 좋은 성주군을 만들기 위해서 저와 500여 공직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질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클린 성주 친환경 농촌 만들기라는 이 사업이 대표적인 그 환경 정책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게 됐나요? 예, 이 클린 성주 만들기 운동은 우리 성주군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지자체 사업이자 제2의 새마을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성주는 참외 생산량이 전국에서 약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4천억 매출로 우리나라 대표 고소득 농작물로 자리매김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막대한 부를 가져다 준 영광의 그 뒤안길에는 또 여러 가지 숨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들녘의 폐부직포, 폐비닐 이런 것들이 이제 장시간 방치가 되고 또 땅 밑에서 이게 썩지 않고 그대로 묻혀 있게 돼서 심각한 환경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고민을 하기 시작하던 차에 작년에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네. 태풍 삼바가 불 그 무렵에 이제 농경지에 적체되어 있던 폐부직포, 또 비닐류, 폐비닐, 또 영농 폐기물 이런 것들이 이제 물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물이 제대로 흘러가야 태풍이 와서 비가 와서 이제 그 빗물이 제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러한 그 영농 폐기물 때문에 물길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농경지로 침수가 되거나 또 하천이 범람하거나 그러한 사태가 벌어져서 결국은 작년에 태풍 삼바로 인해서 우리 성주군에서 약 한 323억 원의 손실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개선부터 서둘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 농경지 현장부터 폐부직포, 폐비닐루, 또 영농 폐기물 이런 것부터 하나씩 치워 나가자. 그래서 깨끗한 들녘을 만들어서 깨끗한 환경에서 참외를 생산해내야지 이것이 고품질이 되고 또 신뢰성도 확보가 될 것이고 또 보기도 좋고 그래서 어차피 지금 우리 참외가 명품 참외입니다만은 더 한 단계 우리 참외의 이미지를 레벨업 시키기 위해서는 이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자. 주변의 농장의 현장에서부터 환경 문제를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풀어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클린 성주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클린 환경, 클린 성주 만들기 사업에서 들녘 환경 심사제라는 게 있는데요. 전국 최초로 실시한 그런 제도라고 하는데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들이 친환경 농촌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7대 세부 추진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아래에 이제 최초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거기에 아마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 이제 하나 들녘 환경 개선의 획기적인 아이템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이 들녘 환경 심사제입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그 농업 분야의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보조 사업자를 적정한 사업할 사람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농장 주변의 환경 정비를 가장 잘하는 사람부터 선정 대상으로 삼겠다. 이렇게 이제 목표를 정했죠. 그래서 그래서 가장 그 환경 상태가 양호한 사람들부터 보조 사업을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지원하겠다. 그렇게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또 환경단체, 또 지역 주민 직접 참여를 하고, 그래서 약 한 10여 명 내외의 그 환경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환경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직접 그 보조사업 신청자의 농가를 방문해서 현장의 환경 상태 등을 점검을 해서 그 자리에서 심의를 거쳐서 사업자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러한 제도가 이 들녘 환경심사제 그렇게 됩니다. 네, 이게 환경단체나 지역민들이 직접 심사위원이 돼서 참여를 한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클린 성주 사업이 아주 전략적으로 실천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들녘 환경심사제 외에 다른 또 제도가 있나요? 우리 군에서도 또 전국 최초로 친환경 농촌 만들기 들녘 환경 그 조례를 또 우리 군의원 그 의원 발의로 제정을 했습니다. 깨끗한 들녘 환경 조성을 위한 그 군과 국민의 책무, 또 실행 계획 수립 및 실천 운동 전개, 또 환경 지도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또 사회단체 활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조항을 명시를 해서 운영을 현재 하고 있고, 앞서 언급한 그 들녘 환경 심사제 운영에 관한 사항과 또 협의체 구축 등 행정적 또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 내용에 다 담았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연간 약 한 2,000여 톤이 발생하는 폐부직포에 대해서는 재활용 업체하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활용 업체가 우리 폐부직포를 무상으로 수거를 해 갑니다. 그 전까지는 이 폐부직포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비용을 줘야 됩니다. 부직포 처리를 소각을 시키려 하면 소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재활용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재활용 업체에서는 그 부직포를 가지고 다른 생산품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성주군에 있는 폐부직포를 비용을 들이지 않고 무상으로 가져갑니다. 그럼 저희들은 폐부직포 버리는데 돈이 안 들어서 좋고, 또 재활용 업체는 원료를 무상으로 사들이니까 활용 업체는 업체대로 좋고, 천함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그런 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MOU 체결을 해서 연간 한 5억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을 저희들은 시켰죠. 그래서 또 재생산 효과도 뭐 거두게 되었고,
그와 또 더불어서 우리가 경북 환경연구원, 환경연수원입니다. 네. 우리 경북에 환경연수원이 있는데, 연수원과 그 교육 그 전담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 경북 환경연수원에서 강사가 우리 성주군에 와서 주민 그 환경의식 개혁을 또 강의를 통해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성주에서 그 폐 비닐이나 폐 부직포를 자원순환 모델로 생각해서 이렇게 다시 재생산하고 그런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70% 이상 참외 생산을 우리 성주에서 하는 관계로 이 과정에서 나오는 폐부직포 문제가 그동안 골치를 썩여 왔습니다. 수치상 보더라도 우리 성주의 참외 농가가 약 한 4,500여 가구가 되는데 이게 하우스가 비닐하우스가 한 6만여 동이 넘습니다. 네. 그 6만여 동의 하우스가 농사를 지으면서 폐부직포가 얼마 나오는가 하니까 연간 약 한 2,000여 톤, 연간 한 2,000톤 정도 폐부직포가 나오고 또 폐비닐루가 4,500여 톤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직포 2,000톤, 그 다음 폐비닐루 4,500톤 이렇게 연간 이게 쓰레기로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치우지를 못 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이 수거율이 연간 한 평균 내보면 한 10%도 채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폐부직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수소문 끝에 재활용하는 업체를 찾아서 그거하고 MOU 체결을 해가지고 폐부직포 처리하고. 그래서 업체에서는 또 안정적으로 또 원료를 제공받아 가지고 또 재생산하고 또 우리는 그 버리는 경비를 또 절감하고 그래서 이게 전국에서 모범 사례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영농 폐 비닐로 또한 이게 수거 보상금을 이번에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한 200% 이상 대폭 상향해서 B급 이하 비닐에 대해서는 수거율을 많이 높였습니다. 높이고 이 외에도 이제 소각을 태워서 없애던 참외 넝쿨을 그동안 이 소각하던 것을 퇴비화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참외 넝쿨도 소각하지 않고 그것을 퇴비화로 바꾸어서 친환경적으로 뭐라 그럴까 체인지업을 시켰다. 그 다음에 참외를 생산하다 보면 저급가하고 이제 불량품이 나옵니다. 그죠? 이제 불량과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이제 저급품, 값이 아주 싼 그런 참외, 또 불량품, 불량과 이런 것들을 예산을 들여 수거를 해가지고 액비를 만듭니다. 액체 비료. 액체 비료를 생산해서 우리 성주 지역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이제 일종의 네. 친환경 예. 순환 모델이죠. 네. 그냥 저거품하고 불량과 이런 걸 이 하천에다 버리거나 주변에다 버리면 이것도 하나의 그렇죠.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이걸 이제 수거를 해가지고 액체 비료, 액비화를 시켜가지고 비료를 만들어가지고 농가에다가 이제 보급을 해주니까 이것도 하나의 그 네. 순환 체계를 이룬다. 네. 그렇게 볼 수가 네, 있습니다. 좋은 참외를 만들기 위해서 번거롭지만 이렇게 처리해야 될 일도 많지만 맞습니다. 네, 성주에서는 참 이렇게 자원순환을 하면서 네, 네. 대비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성주형 농촌자원 순환 모델이라는 것이 참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옐로우 사이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모델인가요? 예. 우리 성주군에서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량으로 배출되는 영농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생산을 순환을 시키는 동시에 또 마을과 전력 환경을 또 환경을 개선하는 자원으로 순환시키고 또 환경도 개선하고 이래 하는 성주형 농촌 자원 순환 모델이죠. 순환 모델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 성주의 참외 모형을 본따서 이제 그것을 일명 옐로우 사이클, 사이클은 사이클인데 네. 참외를 연상시키기 위해서 참외 색깔이 이제 노란 색깔이니까 옐로우 사이클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 옐로우 사이클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좀 전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폐부직포, 폐비닐, 또 폐농약, 또 영농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성주 이제 자원순환센터에 이제 가서 소각 처리를 하게 됩니다. 소각 처리를 하면서 소각 처리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폐열을 다시 이제 전력으로 바꿨습니다. 전기로 바꾼다 이 말씀이죠. 네. 그래서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다 이제 전기를 다시 이제 파는 전기 생산해서 전기를 이제 팔아서 돈을 받는 그런 재생산 과정이 있겠습니다. 또한 전력에 이제 소각되던 이제 태우던 참외 그 넝쿨 또 버려지던 또 아까 이야기한 불량과나 저급과 등 또 여러 가지 그 부산물은 액비도 하고 또 퇴비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력의 이제 토양 흙 부분의 환경을 이제 다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성주구만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독특한 이 사회 문제를 자연순환 체계로 이렇게 슬기롭게 극복을 해 나가서 진정한 친환경 사회로 나가는데 우리 성주가 앞장서고 있지 않나 그렇게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네, 참 이런 환경 사업이 잘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지역민들의 또 참여와 그런 의식 고취가 필요한데요. 이런 네. 참여를 잘 이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진행되고 있나요? 예, 그것도 참 중요하죠. 이 관에서 억지로 뭐 시킨다거나 또 관에서 억지로 뭐 이끌어 간다 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방법이고, 그래서 우리 성주군에서는 마을 단위로 그러니까 이제 리별로 마을 단위로 환경 지도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2명씩 동네마다 환경 지도자 환경 지킴이 뭐 지도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2명씩 선정을 하고 또 우리 공무원을 마을마다 1명씩 명과를 주어서 지역 책임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다음 그 마을의 이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선 주민들이 의식을 이제 의식 고취를 좀 해야 되겠고 또 각종 이제 우리 사회 단체를 활용해가지고 작년 10월부터 이제 의식 전환 캠페인을 마을별로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하면서 영농 폐기물 뭐 수거를 한다든가 네. 또 행사를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국민들 의식부터 우선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게 초점을 맞추어서 작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도 실천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지역민들의 이런 참여도 참 중요하고 무엇보다 이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자원 순환 모델 구축하는 이런 네. 사업이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또 전국적으로 이런 그 성주시의 사업이 관심을 또 모으고 앞으로 잘 진행이 되려면 계획이 앞으로는 어떻게 되시나요? 예, 저희 이 성주군에서 올 5월달에 환경 경영 대상 부분에서 환경 대상을 받았습니다. 아, 네. 예. 환경부와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환경 대상에서 이제 경영 부분에 우리 환경 대상을 이제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받아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중앙부처인 환경부에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요. 또 농림축산부에서도 이게 뭐 농사일이다 보니까 농림축산부에서도 우리 클린 성준 만들기 운동, 이 운동을 아주 지금 높이 평가를 하고 또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가히 제2의 새마을 운동이다. 이렇게 지금 명명을 받을 정도로 우리 이제 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앙부처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이제 국책 사업으로 선정을 받아서 우리를 성주를 모델로 해서 전국으로 확산을 시켜 나갈 그럴 작정입니다. 네. 예, 벌써 이렇게 질문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성주에 대해서 좀 깨끗하고 물 좋고, 성주 하면 또 가야산, 또 참외, 자랑할 거리가 많잖아요. 성주 자랑 한번 해주시죠. 많습니다. 성주 자랑할 게 많은데 간단히 하라 그러면은 우리 성주는 해동 제1의 명산인 가야산을 서남쪽으로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굽이 치는 우리 낙동강이 동쪽으로 흐르고 있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아주 뭐라 그럴까, 옥토죠. 아주 비옥한 옥토를 우리 성주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세종대왕 그 자태실, 세종대왕 그 왕자들의 태를 묻은 자태실이 우리 성주에 있습니다. 가히 길지라고 그러죠. 약 지금부터 600년 전에 세종대왕께서 낳은 자기의 아들들을 태를 묻을 곳을 성주에다가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조 시대에 가히 우리 성주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길지였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세종대왕 자태실, 또 우리 민속마을인 한계마을, 또 우리 가야문화권인 성산고분군, 이렇게 이 생활사가 공존하는 그러한 문화공간이 우리 성주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이제 낙동강을 끼고 있는 비옥한 옥토에는 이제 참외 생산이 대량으로 많이 되고, 그다음 이제 우리 성주읍을 중심으로 해서 읍 중심의 옆에는 이제 산업단지가 새롭게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1차, 2차 산업단지가 성공리에 지금 100% 분양을 앞두고 지금 성공리에 조성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야산이 있는 우리 서남쪽으로는 관광 벨트를 엮어놨습니다. 네. 가야산하고 또 그게 우리 깨끗한 물이 흐르는 포천 계곡, 또 김천으로 이어지는 무헐 계곡, 또 성주호, 성주 호수가 있습니다. 성주호. 그 옆에 또 도경산성. 그래서 아주 그 참 경치가 좋은 그런 곳들이 많지요. 이제 그것들을 하나의 이 루트로 같이 엮어가지고 벨트를 막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남 쪽은 우리 성주 관광문화 벨트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에 오면 여러 가지 문화도 즐기고 또 뭐 와서 산에도 가고 물에도 가고 계곡에도 가고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지금 서남 쪽에 관광 사업을 좀 많이 확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관광 벨트가 형성될 만큼 참 볼거리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성주가. 마지막으로 네, 환경TV 시청자분들과 환경을 생각하는 이 지역민들께 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성주는 지난 8월 28일에 클린 성주 만들기 희망 선포식과 또 심포지움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주민들의 자긍심과 참여 열기를 한껏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정 우리 친환경 농촌, 깨끗한 도시 성주로 거듭나기 위해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수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성주군에 대한 다양한 환경정책 잘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웠습니다. 네, 농촌 지역의 경우 자연재해를 입거나 환경오염을 입을 경우 그 피해가 더 큽니다. 농촌 자원을 잘 보존하고 가꾸려면 이 지역민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